가든5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로 실패한 코엑스 옆의 면적 2008년 완공 기준 단 공사비 2조. 참고로 저쪽 멀리 뒤에 보이는 시그니엘이 2017년 완공에 4조 3천억 들었는데, 이 눈앞에 보이시는 게 2008년 기준에 시그니엘 반 잘라가지고 여기다 때려 부으면 망하는 건데, 왜 한마디로 망했느냐, 공무원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대참사가 벌어졌느냐, 이게 이 당시에 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스타필드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2008년, 그리고 시그니엘 공사 시작한 게 2010년에 시작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틈새를 타가지고 서울주택공사, SH공사가 이 개발을 맡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지 로쇼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보시면 여기에 지하철역이 이쪽이랑 저쪽에 뚫려 있어요. 저쪽 아우디 매장이랑 여기 이제 장지역인데, 가든파이브 쪽에만 뚫려져 있고 이쪽에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일단은 가든파이브로 지하철로 가야 된다. 그 말은 신호등을 건너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신호등을 갑자기 뜬금없이 건너는 것도 황당한데, 이게 지금 여기가 개발이 굉장히 설계가 황당하게 되어 있는데, 로쇼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패착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게 그 당시 2008년 당시에 전체 롯데월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우선은 이제 이 설계 방식은 이랬어요. 이게 청계천 상인들이 밀려나면서 로쇼가 청계천 컨설팅도 했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청계천 상가들을 이쪽으로 몰아넣었는데, 원래는 이게 초안이 아니고 초안은 단순히 공구상가였습니다. 그거를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쇼핑몰을 계획이라고 가져온 게 2008년 당시에 코엑스가 되게 잘 나갔기 때문에 코엑스랑 잠실 롯데월드를 반반 섞어치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엑스의 6배 규모의 2조짜리 공사비가 나오게 된 거죠.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확장된 공사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엑스도 그렇고, 코엑스는 망했고 잠실 롯데월드는 애초부터 기본 성격이 유후 놀이 성격이죠. 왜냐하면 그쪽에는 놀이공원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2008년 완공 당시에 아이리스 드라마에서도 김태희가 저역하는 장소로 나오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결국 왜 망했느냐, 설계가 굉장히 미스났고, 지금 이쪽이 보이는 밑에 쪽이 지하철역이랑 연결된 통로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참사의 시작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역이랑 가든파이브 상가가 약간 어거지로 연결되는 바람에, 이게 잠실 롯데월드 생각해 보시면, 잠실은 지하철 끝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몰이랑 연결돼 있죠. 그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저기 만남의 광장이라 써 있는데, 저 밑은 코엑스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놨는데 지하에 상가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지금 가든파이브가 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가든파이브의 뜻이 라이프, 여기 보이는 게 라이프고요. 그리고 저쪽에 워크스, 그리고 드림, 그리고 익스프레스라는 5개의 공간을 옥상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연결시킨다는 뜻의 가든파이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일단은 사실 제대로 성공한 건 익스프레스긴 해요. 익스프레스는 쿠팡이 물류센터를 사가면서 송파구 사람들은 7시에 쿠팡에서 시키면 7시 45분에 집 앞에 옵니다. 그나마 그것 때문에 간신히 적자는 면했는데, 익스프레스는 물류센터라서 여기 없고 지금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는 공간은 망했어요. 일단 여기에 그 당시 서울주택공사가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망한다는 게 이미 건설할 때부터 느낌이 오니까, 이게 지금 NC백화점, 뉴코아백화점이라고 이랜드 그룹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동 하나를 줬는데, 지금 보이는 이 전체 동이요, 거기서부터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 뉴코아백화점은 애시당초에 결국에는 저렴이 백화점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1층에는 킴스클럽이라는 이랜드의 마트 같은 거고요. 저쪽에 이마트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킴스클럽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킴스클럽 자체가 뭐 사실은 애매해요. 백화점 마트도 아니고 몰도 아니고, 일단은 NC백화점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되게 애매한 백화점 브랜드지만, 여기가 결국에는 스타필드 직전에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스타필드가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었죠. 트레이더스에 밀린 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 가능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 NC백화점뿐만 아니라 가든파이브가 너무나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근데 급하게 만들어진 건 장점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엄청난 규모를 빠르게 져가지고 2조 원에 끝낼 수 있긴 했는데, 이게 로쇼가 말했듯이 왜 공무원들이 쇼핑몰을 지어서 망하게 됐냐면, 이게 이랜드 그룹이랑 상의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이 건물만 덩그라니 지어놓고서 이랜드 그룹을 급하게 불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부 구조가 하여간 정상적인 내부 구조는 아니에요. 몰에 되게 부적합하. 결국에는 이게 억지로 우겨놓다 보니까 식당가 옆에 모던하우스 이불 팔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가 진짜 이 컨셉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했다. 여기가 지금 식당가인데, 식당가 옆에 바로 이불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개 이불 사가면 고기 냄새 야무딱지게 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동선이나 매장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쇼핑몰이랑 완전히 거리가, 왜냐하면 애초에 청계천 상가 상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대형 쇼핑몰에 되게 부적합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결국에는 너무 망하다 보니까 현대 백화점을 불러가지고 현대 시티 아울렛이라고 도심형 아울렛을 만들어놨는데 좀 이따 가볼게요. 사람이 많이 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현대 백화점이라는 본점 브랜드를 원하는 거지, 아울렛을 사기에는 또 송파구 사람들이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여기는 NC백화점인데 아직까지는요, 맞은편에 현대백화점 시티 아울렛이 들어와가지고 애초에 이 컨셉, 백화점이 추구하고자 했던 컨셉은 저가였는데 갑자기 현대백화점에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이 NC백화점 이랜드 그룹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서로 가든파이브 안에서도 서로 충돌해가지고 그냥 이럴 거면은 차라리 신세계그룹의 시스타필드로 넘기라는 동네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 역사적인 곳이라, 이게 가든파이브가 결국에는 어떤 이정표를 남겼냐면 이게 대한민국 공공주도의 마지막 대형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심하게 망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여기는 가게들이 들어차 있긴 하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게들이 급속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백화점이라기보다는 마트 같은 이 인테리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인테리어를 건들 수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는데 고객들이 요구하는 쇼핑몰의 형태는요. 근데 인테리어를 백화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인테리어를 들고 있으니까 사실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름 백화점에 화장실 가는 길 한번 보세요. 중간에 뭐 튀어나오게 생겼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작고, 결국에는 로션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기관들의 특징을 주차장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차장 운영 방식이 땅에다가 울타리 꽂아놓고 사용료 받는 방식이죠. 근데 실제로 가든파이브가 그런 운영 방식을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곧바로 새퇴기를 맞이했는데, 심지어 이 NC백화점 뿐만 아니라 가든파이브 전체가 2008년에 열어놓고서 공식 개장은 20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건물이 다 지어진 지 2년 후에 개장했는데, 더 웃긴 거는 여기가 송파 시설공단, 송파 주차장 관리하는 송파구 시설공단이 여기 10층에 같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한때 가든파이브 주차장이 완전 무료 공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든파이브는 명물이 주차장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왜냐하면 넓고 실내 주차장이 거의 2년 동안 사실상 공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주차만 해놓고 2조 들여가지고 주차장만 이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오픈을 하긴 했는데 2010년도에도 사람은 없었고, 지금 벌써 25년이네요. 2025년에도 여전히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서울시에서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줬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세금 혜택을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좀 이따가 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엥? 보셨니? 지금까지 영상 보니까 너무나 꽉 차 있고 지방 대도시 백화점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빼고 다 텅 비었어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참고로 이 지금 NC백화점 유치하는데 100억 이상, 그 당시 2008년 돈으로 100억 이상 쏟아부어가지고 이 건물만은 공실로 안 내프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인 건데,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또 세금전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또 NC백화점도 떠날까봐 현대백화점까지 불러가지고 10년짜리 계약 맺어가지고 현대백화점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냐면 CGV가 도망쳐버렸어요. 서울에서 송파구는 CGV가 없습니다. 참고로 송파구가 서울시 인구 1위 6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데 CGV 없는 동네가 바로 송파구예요. 여기 10층에 2008년부터 있었던 우리 송파 CGV, 저 세상 가셨습니다. 의자도 안 떼고 야반도주 하셨어요. 팝콘 기계만 들고 왔습니다. 다른 유튜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팝콘 기계만 뜯어가고, 이 큰 장소가 텅 비었다. 최근에 이제 한방병원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노인분들이 찜질하고 계시더라고요. 2조짜리 한방병원, 어떻게 하면 돈 낭비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관리단은 가든파이브 관리단이라는 업체가 운영하긴 하는데, 실제로 여기 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공무원들이 운영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거를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신세계한테 넘겨가지고 스타필드로 시원하게 좀 바꿔달라고 할 만큼. 근데 이게 지금 건설된 지가 꽤 됐어요. 벌써 20년 차 다 돼가는 거죠. 보통 이제 20년 차 다 돼가면 리뉴얼 한번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리뉴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뉴얼 할 때쯤에 소유권 자체가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한데, 땅값은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 건물값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로쇼님 이게 뭐죠?
이러실 겁니다. 이게 바로 청계천에서 쫓겨나온 상가들. 원래 이 상가들로 이루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프린터 토너, 참고로 방금까지 여기 이제 9층인데 8층까지 NC백화점 푸드코트 하다가 여기가 8층인데 7층까지 푸드코트였다가 바로 분위기 프린터 토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분위기 청계천 된 겁니다. 원래 컨셉은 실제로 이거였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들 쇼핑몰 운영하는 게 만만해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고급화를 했는데 대규모 공실이 나니까 이제 이랜드 그룹을 불러가지고 백화점을 만든 게 지금까지 보셨던 NC백화점이고, 지금 NC백화점이랑 밖에 맞은편에 있는 현대백화점 시티 아울렛 빼고는 전부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좀 있으면은 껌껌한 심령 탐험 시작되는데 렌탈 업체 있고 지금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체 있고 갑자기 분위기 중소기업, 청계천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좀 정겹기는 하죠. 중소기업에서 많이 보셨던, 실제로 여기가 지금 웍스랑 투룸, 원래 애초에 설계가 아파트 공장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공장 기계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이 하중을 지탱하게 되게 튼튼하게 설계된 고급 빌딩은 맞아요. 벌써부터 기둥 두께가 좀 장난 아닌 게 느껴지죠. 원래 여기 공장 기계 돌리라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백화점 장소가 아니라는 거는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급하게 뜯어고치다 보니까 NC백화점이 잘 될 수가 없었고, NC백화점이 잘 되지 않으니까 10층에 있었던, 여기 10층이 이제 원래 CGV였는데 CGV도 사람이 빠지면서 철수까지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거죠. CGV 설주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CGV가 없어진 지 2개월이 안 됐어요. 왜냐? 아니 애초에 쇼핑몰로 설계 안 된 거를 억지로 쇼핑몰로 뜯어고치다 보니까 이랜드랑 협의를 해서 제대로 만들던가. 가든 음악 연습실 있고 진짜 여기 보면은 그래도 장점은 있어요. 주차장이 크다는 거, 그리고 밥이 싸다는 거. 백반집 먹으러 가든파이브 2조짜리 쇼핑몰에 오시면 됩니다. 네일샵 있고 진짜 개판 났는데 나라시판, 헤어샵 있고 그냥 아우 좋게 말하면 이제 자탕찌개죠. 여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참고로 가든파이브가 문정역 재개발 이전에 제일 먼저 설립된 곳인데 문정법조단지 말하는 겁니다. 문정법조단지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버텼는데, 문정법조단지가 생각보다 당연히 판검사들이 여기 가든파이브 와가지고 돈도 없고, 판검사 월급 300만 원인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정법조단지가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찜질방도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어지간하면 시골 동네 찜질방 목욕탕도 짐 싸서 나가진 않는데, 여기가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때다 싶어서 보상금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핑계는 코로나 지만 실제로는 그냥 미래가 없다 생각하고 발을 잘 뺀 건데, 그 이후에 CGV까지 나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찜질방 사장이 감각이 있는 거죠. 찜질방이 되게 큰 찜질방이었는데 이제 그만큼 가든파이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망해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언급이 안 되는, 왜냐하면 진짜로 자기한테 돈 빌려달라 할까봐. 가든파이브가 역대 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가든파이브가 다시 말하지만 너무 역대급으로 망했기 때문에 이 그 다음에 나온 프로젝트가 하남 신세계 스타필드인데, 오죽하면은 하남시 주민들이 스타필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든파이브처럼 망하지 말아라고 했을 정도로, 스타필드에는, 하남 스타필드에는 참고로 찜질방이나 그런 목욕탕 시설 플러스 애초부터 철저하게 쇼핑몰 중심으로 설계됐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반면교사로 남은 식당도 이제 망해가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여기를 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 사무실인데 좋은 거는 월세는 싸요. 55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농담 안 하고 오셔도 여기서 유튜브 사무실에도 될 정도로, 장점은 이게 청년 지원 사업, 여기다가 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일샵 차리고 커피숍 차리고, 여기 생각보다 아주머니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시고, 백화점이 온갖 잡탕찌개는 다 차려놔가지고 재미는 있어요. 공룡 탕험전 있고 난리 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가 가든파이브에 10%도 안 들어본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심야 탐험. 이 위층은 10층인데 CGV 망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살짝 봐볼게요. CGV 망했다고 소문나가지고 유튜브도 계속 돌아다니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그냥 안 올라가겠습니다. 10층에는 막혔어요. CGV의 명복을 빕니다. 대신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도 안 들어봤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설계가 또 문제가, 로즈업 컨설팅 솔루션 딱 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냐면, 이게 원통형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명함 매장 있고 뷰티 매장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탄력 장명소 있고 난리 났는데, 연결 통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부터 진짜로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로저가 본 빌딩이 바로 옆 빌딩이었고 15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뭔 소린지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텅 비기 시작한 거죠. 보통 이제 창고로 많이 쓰시는데, 여기가 결국에는 이제 애시당초에 공장으로 쓰라고 해놓은 망, 이게 원래 본 모습인데 이거를 억지로 늘려놓다 보니까 지금 잘 될 수가 없었고, 여기에 참고로 로쇼가 2008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갔을 텐데, 그 당시에 여기에 자전거 타고 노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사람이 찬 건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게
너무 망해가지고 월세가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그냥 준 공유 오피스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범죄연구소, 온갖 게임연구소, 서울에 무슨 이거를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를 장명소는 왜 이렇게 많은지 로즈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장명소도 청계천에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굳이 말은 못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좀 이걸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청계천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머릿수 채우기는 좋은 거겠죠. 이게 결국에는 공존하기 힘든 게 행정사, 사무소 있고 난리 났는데 이게 결국에는 쇼핑몰 위에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존이라고 하면 공존인데 일반 고객들은 이제 이 꼬라지 보고서 바로 그냥 시동 걸고 잠실 롯데로 달리거나 아니면 하남 스타필드로 달려버리는 거죠. 왜냐면 너무 어수선하니까. 이런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여기가 지금 그래도 업무 시간대라서 좀 괜찮아 보이지 6시 칼퇴근하고 땡치면 여기가 일순간에 껌껌해지면서 좀 무서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길을 끊으시는 거죠. 고수가 또 여기서 길을 잃었는데 이게 결국에 관리가 안 되니까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관리를 놓아버리고 단순 월급 받기로 하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백화점이었던 공간이 10층도 이렇게 막혀있고 여기 혹시 올라오고 싶으신 손님들 계신가요? 처음 가든파이브 왔다가 잘못 10층으로 가면 그냥 어둠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뭐 네일샵도 왜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일단 패션동이고요. 벌써부터 좀 백룸, 약간 심령탕, 방탈출 즐길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로조 길 잃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미로탐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밝아가지고 무섭진 않은데 길 잃어버려서 한층 아래 내려간 다음에 찾아야겠네. 아니 어디로 가는 거였지? 저쪽 연결 통로로 가가지고 웍스랑 툴관으로 가야 되는데 길어버렸네. 옥상 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현대 연관으로 여기 가면 되는 거지. 헷갈렸네. 연관으로 계속 가볼게요. 헷갈렸네요. 아 여기를 막고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는 CGV를 망했지만 CGV 가는 길이 있어서 뭔가 뺑 돈 것 같은데 뭔가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잃어서 일단 밑으로 내려가. 에휴 갑자기 이제 포장지 나오고 난리 났는데 아 리빙관 연결 통로가 어딜까.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좀 덜 무섭긴 하네. 서울권역 남임 인삼부 상담센터, 영등집 2호점 송파 쭈구리, 현대시티 아울렛 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찾았네. 그래도 나름대로 토털 노무사, 북해도 온천여행 렌트 살짝 해놨지만 리빙관으로 다시 가볼게요. 아니 그래도 또 되게 사무실들을 귀엽게 잘 꾸며놓으셨네. 근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면적이 워낙 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송파 끝자락이기도 하니까 좀 사람들이 청계천 상가 상인들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자리 잡았다? 뭐 약간 업종들은 좀 잡탕이긴 하지만요. 세무사 사무실까지 있고 온갖 게 다 있구만. 그래도 근무 시간에 사람이 좀 있네. 늘 사람 없는 모습만 보다가 사람 있는 모습 보니까 좀 정겹네. 조명 팔고 박스 창고 모습이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쇼핑몰을 대규모로 유치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첫 번째로는 SH공사가 이랜드그룹에 SOS를 쳤고 그 다음 SOS를 친 곳이 바로 지금 로조가 있는 이 현대시티 아울렛인데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현대 아울렛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많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 쇼핑하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해서 좋은데 이제 결국 세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입점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고려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일단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한계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계천 상가 상인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일하고 싶어서 여기를 분양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분양받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월세 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청계천 상인들은 이제 다 짐을 싸고 주인으로만 남고 아까 봤듯이 세무사 그리고 무슨 네일샵 같은데 월세를 다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청계천 상가라는 그 컨셉도 무너졌을 뿐더러 그 다음에 SH공사가 꿈꿨던 대규모 쇼핑몰은 엉성하게 되어버렸고요. 왜 엉성하게 됐는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쨌든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요. 애초에 쇼핑몰 공간으로서 이 건물이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백화점 건물인데 현대시티 아울렛몰이요. 이 건물 구조가 쇼핑하기에 좋은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미스가 난 거죠. 사람들이 오기도 되게 불편할 뿐더러 매장의 동선이나 옷이 배치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보통은 많이 길을 잃는다고 표현하세요. 여기서 가족들이랑 모임 잡으면 서로 같은 층에서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그래도 현대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인테리어 근사하게 해놨죠. 근데 애초에 이럴 거였으면 그냥 이 건물을 따로 쪼개가지고 팔아가지고 현대백화점을 들어오게 만들지.
정식 제목은 현대시티몰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것도 사실은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길 원했는데 여기가 그래도 현대백화점 카드는 먹혀요. 아울렛처럼 할인도 하고 로초도 잠깐 옷가게에 물건 있는지랑 확인하고 가야겠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없죠. 현대백화점이랑 비교하면 아울렛들은 보통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외면받기는 했어요. 애초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옷 사실 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백화점 가서 긁으셔도 충분히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여기서 구매를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아울렛이라 하더라도 여기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현대시티 아울렛몰도 좀 컨셉이 겹치면서 애매모호하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현대시티몰은 이게 지금 현대백화점 실적 적립이 현대백화점 실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사도 가장 중요한 등급이 라운지용 이런 건 없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안 써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라운지 이용 유무가 되게 중요해진 시절이라 아울렛에서 살 바에는 보통 그냥 현대백화점 본점 가도 솔직히 시즌 오프 때 어지간하면 30% 20% 할인을 받아가지고 로쇼가 잠깐 물건 뭐 들어왔는지는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시당초 기대도 안 했지만 물건 없음 사이즈 없음 뭐 아울렛의 현실이겠죠. 키즈카페 있긴 한데 사람들도 뭐 많이 안 계시네요. 그나마 괜찮은 건 여기 교보문고 여기서 로쇼가 한강책 샀었는데 노벨상 수상될 때요. 그나마 건질 거는 이런 교보문고 정도? 확실히 아울렛으로 뭔가 상권을 띄운다는 거는 한계가 많이 있었고 뭔가 그닥 매력적인 상품이라기보다는 있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없거나 사이즈가 있으면 또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현대 백화점 가가지고 적당히 할인받아서 산 다음에 적립하고 실적 쌓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런 뭐 아울렛들 자체가 고급스럽게 해놓긴 했어요. 나름대로 좀 여기가 2017년에 10년 계약했으니까 이제 2027년까지인데 이렇게 장사 안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뿐만 아니라 송파구도 이제 오히려 기업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가면 진짜 망하는 거죠. 우리 기업에 벌벌 떠니까 그런 거를 더 노리는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리퍼 제품을 팔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건 또 처음 보네. 좀 신기하긴 한데 뭐 이렇게 나름 아울렛의 모습 그릇을 아울렛으로 파시는 건 좀 특이하네. 여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아예 없긴 한데 그냥 뭐 이런 정도이다. 아무리 평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없긴 하네.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고 여기 매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층인데 1층 치고 굉장히 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평일에 너무 텅 비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있었던 카페 같은 곳들도 이쪽 유동인구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떠나갔다? 주변 상권들도 많이 떠나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되게 고급스럽게 꾸며놓긴 했죠. 그리고 지하까지 현대백화점 시티 아울렛몰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손님 이용객 자체가 많이 없으면서 여기가 지금 주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가든파이브 관리단의 고민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 현대 시티 아울렛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여기를 월세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NC백화점도 잘 안 되고 있고 현대 시티 아울렛도 둘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돼야지 가든파이브 운영 경영진들이 조금 체면이 살겠죠. 왜냐하면 면피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부 다 안 돼버리면서 면피거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벤트나 따로 요즘 유행하는 팝업을 끌고 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현대백화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인테리어를 뜯어고치거나 다른 데랑 협업하기도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랜드그룹의 NC백화점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지하 공간이긴 한데 거의 365일 이렇게 지하 공간도 텅 비었다고 봅니다. 여기가 진짜 손님 없는 걸로는 아마 1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전자랜드라고 들어와 있긴 한데 여기서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유니클로 빼고 보진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뭐 직원인지 상당 고객분들이 서로 잡다운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것에 비해서 실제로 뭐 사람 자체는 늘 없다? 꾸준히 없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 지하 공간을 애초에 코엑스를 벤치마킹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현대 시티 아울렛 지점이고요. 그래도 여기는 양반인 게 이제 이 경계를 따라 나가면은 바로 다시 가든파이브 지점으로 변경되는데 여기를 이제 중앙광장이라고 해놨는데 텅 빈 모습이 광장은 광장이긴 한데 이게 이제 누답인 거죠. 보면 알겠지만 그냥 없어요. 왜 없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공용 공간으로 해버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유치원에 뛰어들어도 인센티브가 없죠.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기업 유치해봤자 자기 돈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여기를 텅 비워버린 건데 누가 봐도 약간 관공서 느낌 나죠. 여기를 2조 들여가지고 지어놨으니까 사실 골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인테리어 개조를 몇 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층고를 헐어버렸죠. 이게 지금 층고를 너무 낮게 해놨어요. 여기가 설계 미스인 게 옛날 지하시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층고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건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위층을 떼고 조명을 다 새로 했는데 꾸준히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뭐 레전드라면 레전드겠죠. 이제부터 진또배기 위치로 이동해 볼 텐데 왜 진또배기냐, 로쇼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태까지 돌아봤던 뭐 현대시티몰이니 NC백화점이니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아직 15%도 못 들어보셨어요. 2조짜리 건물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가든파이브의 진면목이 나오는데 진짜로 서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구조물, 최악의 공실, 농담 안 하고 단일 건물 기준으로 공실 가장 높은, 지금도 당당히 2008년 개장 이후로 레코드를 지키고 있는 건물의 명불허전, 이름은 헛되이 퍼지지 않는다고 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가든파이브를 지하로 연결시켜놨는데 벌써부터 층고가 너무 낮죠. 커피 장사 안 하시고 계시고, 여기가 이제 이동으로 만들어놨는데 벌써 심상치 않죠. 벌써 지하 던전 같은 이 느낌. 참고로 여기는 전부 가든파이브입니다. 여기가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장소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건물 지하 상가 공간이에요. 여기도 원래 행정사 사무실이었다가 야반 도주하셨는데, 여기도 원래 다 사무실이었다가 최근에 다 빼신 거고요. 이거를 지금 2층고로 사무실을 하라고 했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배길 수가 없었겠죠. 사무실 있던 공간 싹 비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든파이브 툴인데, 가든파이브의 한 군데를 돌아보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라이프였어요. 이제부터는 툴이 시작되는데 여긴 툴티샵입니다. 툴의 명물은 이마트예요. 그부터가 이제 레전드를 쓰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로션님 잠시만요. 방금 이랜드 그룹의 킴스 클럽 마트가 있지 않았나요? 갑자기 또 이마트? 이게 무슨 일이지? 공무원들 일 처리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때려 넣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크니까. 이제 이거를 키 테넌트라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이런 건물 프로젝트에서요, 키 테넌트는 메인 입주인이라는 뜻으로 너무 크게 잡아버리니까 큰 공간을 일단 채운 다음에 조그마한 거를 채워야지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2008년 당시 SH공사가 이게 지금 지으면서부터 망조 삘이 나니까 주변 대기업들한테 다 전화 돌려가지고, 굉장히 초반부에 들어온 기업이 이마트인데, 이마트가 들어오면은 주변 소규모 밥집이나 소규모 편의점들은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되죠. 바로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대규모 이마트 벌써부터 위풍당당하죠. 일단은 양옆으로 다 아작났습니다. 왜냐면 이마트에 가버릴 테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는 직장인들이 먹어주니까 나름대로 버틴 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가 뜬금없이 이마트 등장인데 골 때리는 거죠. 참고로 이마트는 가든파이브 안에 있는 가든파이브 산업용재 상가인데 왜 이마트가 있는지는 질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SH공사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골 때리는데, 가든파이브가 5개의 구역이라고 했죠. 아직 30%도 안 돌아본 거예요. 참고로 여기도 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데, 위쪽 상황은 더 이상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쪽은 그냥 비었어요. 한번 올라가 볼 텐데, 이쯤 되면은 슬슬 유치원 학생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낌챘을 겁니다. 잠깐만요, 로션님. 가든파이브 청계천 상가 이주민들을 위한 곳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이마트가 나오고 스타벅스가 나오죠? 차라리 유치원생에게 맡겼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마트는 참고로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규모 하나는 작살 나가지고 이제 동네 주민들이 비 오면은 산책하는 코스로서는 벌써부터 이제 가든파이브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만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굳이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전드, 바로 1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벌써 쎄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로즈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뭐죠? 지금 저희가 혹시 타임스킵을 쓰신 건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체르노빌이 되었죠. 근데 좀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이것도 물으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식 일처리 레전드 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툴이니까 이름값은 해야겠죠. 이게 바로 텅텅이다. 거북섬이 요즘 유행이라지만 서울시 한복판에 이렇게 텅텅 빈 공간, 귀한 곳이죠. 2조짜리 창고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낭비할까? 이렇게 해야지 2조짜리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걸 보고서 한번 서울의 클래스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시하게 거북섬 3천억짜리인데 그 정도로 성에도 안 차죠. 2025년에 3천억? 그러면 2008년 기준에 2조짜리 이 빌딩이랑 비교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경기도는 영원한 2등 도시일 뿐이다. 이 정도 해야지 2008년에 2조 해먹는 겁니다. 레전드. 2조짜리 최강. 참고로 임대문의도 안 붙어있고 이제 관계자의 출입금지.
기가 막히죠. 참고로 2008년 이후로 들어찬 게 이거기 때문에 2조짜리 건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도 있고 좋네요. 한번 2층으로 올라가서 구경해 드릴게요. 이 고급진 에스컬레이터, 고급진 조명. 사실 여기 지금 우수가 재밌게 말해서 그렇지 지금 그리고 업무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좀 밝은 거지. 진짜로 무섭습니다. 저녁에만 오면. 이게 뭐냐고 묻지 마세요. 유료 사용 창고입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청계천 분위기 나는데 청계천에 공구상가가 애초에 문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문 센서도 있고요. 가면 좀 무서운 거죠. 굳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툴관인데 툴관 위층에는 찜질방이 있었는데 좀 여기 이제 청계천 느낌 좀 나죠. 조용하니 청계천 상가들이 돈이 없으셨는지 찜질방에 도망치셨습니다. 안타깝죠? 같이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들은 2조짜리 공구 매장을 둘러보셨고요. 가든파이브가 이름 따나 5 지금 이제 2개도 마저 못 들어보신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라이프, 여기가 이제 툴인데 워크스로 또 가야죠. 워크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스킬 하나 멋지긴 하네. 안 열리네 이건. 가든파이브의 가장 큰 비극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다 주인은 있는데 주인이 있는 흔적이 우편함 보면요, 관리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여기 보시면 관리도 안 되니까 이 우체통도 개판으로 해놓는 거죠. 폐기물. 와, 사람들이 얼마나 안 봤으면. 이제 여기 분양만 받아놓고서 부재 중이죠. 열리긴 열리나? 아예 닫아놨구나. 그래도 다시 말하지만 뭐든지 장점은 있다고 하는데 장점 바로 보시듯이 주차장 얼마나 큰지 좀 감이 보이시죠? 명물 주차장답게 사람은 없지만 차는 늘 다니는. 장지역 와서 주차는 걱정 없습니다. 너무 비었으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민망하냐면 이제 툴관이에요. 워크스로 가야죠. 아직 툴관도 지금 다 못 오신 겁니다. 계속 쭉쭉 가야죠. 아직 5 중에 2도 5 중에 2개도 5개 중에 2개도 못 들어갔습니다. 워크스도 아직 남아있어요. 외로운 건물에 맘모스 커피 하나. 그래도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시니까 무섭진 않네 오늘. 이제는 완전 출입 통제까지 해놓으셨네. 통제라고 해봤자 뭐 연결 통문. 이제는 들어오지도 말라나 하나 봅니다. 워낙 이제 빈지가 오래됐으니까. 여기 아예 막아놓으셨네. 아유, 막아놓으셨는데 뭐 밖으로 돌아가라는 거구나. 워크스나 워크스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비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막아놨으니까 굳이 돌아가기도 귀찮습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나 더 하면 워크스가 이제 3번째 건물이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쿠팡 물류센터 익스프레스 창고 형식으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쿠팡이 가져갔으니까 잘하고 있고, 한지 택배 뭐 이런 데랑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드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밖에서 살짝 보였던 아파트 단지를 드림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뭐 아파트니까요. 이렇게 가든파이브의 5공간 그냥 다 돌아봤다고 치겠습니다. 쿠팡이한들 쿠팡 새벽 배송, 로켓 배송 한 번씩 다 시켜보셨으니까요. 우선은 이마트로 해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도 2조 들여가지고 남긴 거는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긴 거겠죠.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 교훈으로 2조가 수업료 시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조가 좋아하는 정수기. 여기 내부 산책할 땐 재밌긴 해요. 왜냐하면 비 올 때 갈 데도 없는데 이 큰 장소에서 뺑뺑이 도면 되니까.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했는데 장점은 다시 말하지만 지하주차장은 잘 만들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시는 분들 보세요. 편해 보이시죠? 그래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가든파이브는 죽었지만 주차장을 남겼다. 이렇게 좋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 공공 프로젝트의 대참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 볼게요.